자, 안녕하세요. 혜연여고의 진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레로시아하고 근용 학교 담당자이신 크리스나 씨를 모시고 그냥 가볍게 호텔, 본인의 경험들. 이제 우리 크리스나 씨가 이제 호텔 학교 출신인데, 진짜 어떻게 경험했는지 제가 이제 궁금한 점들 몇 개 적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이제 여러 국가에 있잖아요. 네. 뭐 미국도 있고. 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네. 이제 유학하면 일단 미국. 네. 셉니다. 제일. 그쵸. 그다음에 영국 좀 많이 네, 생각하고 네, 네.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스위스 물론 이제 약간 그쪽 계통으로 생각하셨으면 이제 스위스가 유명하긴 한데 왜 스위스를 선택하셨나요? 저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추천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뭐. 예. 저는 사실 예.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 라이브러리를 가면 한쪽에 이렇게 대학교 팜플렛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 중에 뭔가 약간 레로시가 눈에 띄었어요. 네, 레로 눈에 띄었어요. 브로셔가. 네, 눈에 띄었는데 예. 거기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보고 이제 사진들을 보고 했었을 때 왠지 나는 저기 다 뭐 되게 좋은 호텔가 많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 끌렸어요. 난 무조건 저기 가야겠다. 네. 그리고 최고였어요. 레로시가 호텔 학교로는 넘버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가는 거, 난 제일 좋은 데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레로시를 고집을 했었던 거죠. 네. 야, 그래서 참, 스위스, 뭐 이제 저도 이제 스위스에 학생들 보냈는데 학생들이 딱 그래요. 딱 가면, 창문을 딱 열면, 뭐 이게 도심에 있건 아니면 산에 있건, 너무 멋있다고. 네. 와, 한 3달은 정말 너무 멋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3달 지나면, 이렇게 심심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스위스가 아니고 유럽 전체가 약간 좀 주말 되면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죠. 저녁 때도 또 조용하고. 그렇죠. 일요일 되면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근데 스위스는 조금 더 심해요, 그게.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일단 저는 스키 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스키. 네. 근데 레로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한 30분이면 알프스에 위에서 알프스에서 스키를 탈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등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안에 있으니까 저희끼리 막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만들어서 해요. 막 바베큐 파티하고, 바베큐 아침 9시 시작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바베큐 고기 막 구워서. 고기 구워 먹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때 학교에다가 양해를 구해요. 저희 뭐 설이다, 설날이다, 뭐 추석이다 같이 모여서 이런 것 좀 음식도 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나라의 이런 명절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설날 때 또 가가지고 또 학생들끼리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막 잡채도 하고 막 김치도 담그고. 잡채 만들기 쉽지 않은데. 다 가요. 이제 네. 먹고 싶으면 다 해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 학생들끼리 여행 되게 많이 갔어요. 거기서 뭐 보통 뭐 프랑스도 많이 가고. 네. 뭐 이탈리아나 뭐 독일 네. 많이 가던데요. 레로시에서 1시간 반이면 밀라노도 가고, 그리고 하루는 저 룸메이트랑 이렇게 우리 벨기에 가서 감자튀김 좀 먹자. 뭐 아침은 여기 이 나라에서 네. 점심은 저 나라에서. 하루. 근데 이것도 그냥 저희 계획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날씨 너무 좋다. 벨기에 가서 감자튀김이나 먹자 해가지고 둘이 가방 그냥 옷 입고 내려갔어요. 가서 가방 백팩 하나 메고 막 가가지고 이제 기차로 갔는데, 티켓팅을 하려고 보는데 옆에 로마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갈까? 해서 그냥 해서 로마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꼭 기차가 아니더라도 그 학교 안에 너무나도 많은 국가 학생들도 있고, 유러피언들이 거의 50%고, 친구만 잘 사귀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예. 멋있네요. 친구 한 명이
파리에 별장이 있대요. 별장. 아, 네, 파리에 별장이 있대요. 그것도 파리에. 네, 그래서 그 비싼데. 네, 가자 해가지고 저희 한 12명에서 이제 차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 4대 해서 스위스에서 파리로 쏘는 거예요. 아, 네, 맞네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리 구경하고 놀고 일요일 날 돌아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보시면 이게 진짜 스위스는 이렇게 여러 나라 다 이제 그 유럽 패스로 다 네. 연결돼 있어. 맞아요. 참 다니기 좋은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다니기도 좋고 그리고 저가 항공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스위스에서 뭐 스페인 가는 것도 비행기표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제 중간에 무슨 이제 봄방학이 있다라고 하면 비행기 끊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네. 저 사실 뭐 학생들한테 가기 전에 너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네.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이 맞아요. 업계는 중요하다 맞아요. 해서 야, 너 그냥 거의 기차 타면 이쪽으로 3시간 저쪽으로 3시간 저쪽으로 3시간 아니면 네. 웬만한 데는 다 가.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가라고 제가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때는 없었어요. 저 때는 없었는데. 유럽 패스가요? 아니요. 아니, 올해 작년부터 레로시랑 글리옹이랑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약간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그런 어소시에이션이랑 같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위스나 스페인에 가면 차를 사요. 아니면 차를 렌트를 해요. 네. 근데 그 렌트하는 차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 오염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레로시 마르베이아는 BMW랑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네. 학교에 미니 쿠퍼 전기차가 한 9대가 있어요. 학생들이 빌려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랑몽타나 스위스에 있는 레로시 캠퍼스에는 테슬라. 그래서 학생들이 테슬라를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더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행하는 게 더 자유로워졌죠. 더 쉬워졌죠. 좋네요. 너무 좋죠. 부럽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되면 네.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취업 신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네. 학교를 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빠 나 스위스 갈래 해가지고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진짜 힘들게 갔거든요. 별의별 거 다 했어. 네, 부모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 한국 부모님들 비즈니스 해라, 그렇죠. 의대 가라, 국대 가라.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학교에 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싫었어요, 그게. 나의 길이 아니다. 네, 나의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집에 부딪혔죠. 이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힘들게 레로시를 가서 저는 레로시를 졸업을 하고 백수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아마. 더 혼나죠. 그렇죠. 이제 흔히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호적에서 파인다?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회가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기회가 정말 많은 곳이 중국이었어요. 중국. 그렇죠. 그리고 북경이었어요. 그래서 북경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턴을 하고 인턴을? 네, 인턴을 하고 저 때는 인턴이 3번 있었어요. 좀 더 그 졸업할 때까지 그냥 조금 더 길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인턴을 하다가 이제 취직을 이제 한 거죠. 네, 취직을 이제 해가지고 샹그릴라라는 호텔에서 네, 호텔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저는 프런트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세일즈 마케팅. 거기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무조건 큰 글로벌 체인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꼭 럭셔리 호텔이 하고 싶어가지고 5성 호텔들만 이제 타겟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좀 비자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때 운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북경에서 더 이상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약간 쫓겨나듯이 빨리 북경 생활을 마무리를 해야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총지배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홍콩. 홍콩은 훨씬 더 비자는 좀 자유롭죠. 네. 북경에서 홍콩 웬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있어서 일본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을 좀 준비해보고 싶어가지고 18년도, 9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올림픽 준비를 막 하다가 한국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가 좀 찬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왔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취업할 때는 본인이 어떤 타겟을 좀 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네. 이렇게 뭐 인턴이라든가 등등등 준비를 맞아요. 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이렇게. 네. 진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네. 다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맨 땅에 헤딩하잖아요. 그리고 네. 정말 세컨 옵션이 없으면 예, 그냥 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전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예, 또 부모님들 이제 약간 걱정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호텔 업계가 좀 박봉이다. 네. 월급이 좀 짜다. 네. 어때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맞아요. 굉장히 예. 흔히 말하기 짜요. 이 왠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시작할 때는. 근데 학생이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렇게 설계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좀 특별한 거를 해야 돼요. 남들이 갖지 않은 거. 특별한 거. 네, 예, 예를 어떤 들어서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을 갔었던 이유는 예. 올림픽을 올림픽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근데 올림픽은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은 관광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뭐 각 나라의 예, 대표하는 선수단도 선수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올림픽을 스폰서하는 그런 스폰서하는 큰 회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뭐 있어야 될 호텔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이런 뭐 방송국이나 뭐 뉴스룸에서도 막 와가지고 되게 다양한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아서 저는 일본에서 그런 경험을 다 쌓고 성공리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저는 파리로 가려고 했어요. 파리 그다음에 이제 네. 또 올림픽. 그렇죠. 근데 파리를 가면 이거죠. 너네 호텔에서 지금 세일즈 마케팅에 있는 그 팀원들 중에서 올림픽 경험해본 사람 있니? 없어요. 보통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남들이 갖지 않은 그 경험을 갖고 가는 건데, 난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다 하는 식으로 저는 파리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나라를 경험을 하고 그러는 분들은 월급이 조금씩 올라요. 계속. 네, 계속 올라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되게 잘 괜찮아요. 좋아요. 네, 제가 막 정확하게 얼마다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또 어떤 회사들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는 회사 같은 데 가면 그래도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거의 넉대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 페이가 좀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한 나라에 쭉 있는 것보다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네, 많은 경험. 그래야지 이제 그런 이력서에 좀 특이 사항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연봉도 많이 불려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호텔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최종적으로 제너럴 매니저 네. 꿈꾸고 다 하시는 예.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너럴 매니저가 꿈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일 자체가. 네, 너무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제가 막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하고 뭐 일본에 있었을 때는 그런 이제 중동 로열 패밀리 네, 분들이랑도 일도 하고, 아니면 뭐 서울 와서는 이제 그런 이제 대통령이나 뭐 왕이나 뭐 이런 총리들이 상고를 내한하실 때 그런 분들이랑도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뭐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전 제일 재밌었던 거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제 그 경험이 자산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인생을 이제 길게 볼 때는 굉장히 큰 자산되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디벨로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스위스 유학을 이제 마치고 나서 내가 이런 점은, 혹은 이제 뭐 본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영어권에서 네. 고등학교를 마치시고 가셔서 사실 네. 이제 좀 약간 적응하시는데 좀 덜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이런 걸 좀 준비하면 스위스 유학 가서 좀 좋겠다. 내지는 뭐 이런 점이 좀 본인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네.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였었으면 더 좋았을 것 오픈 같다는. 마인드. 네. 저는 많이 몰랐어요. 저는 그냥 스위스 호텔 학교만 알고 갔는데 사실 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다양한 업종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기 전에 리서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진짜 뭐가 있는지 예, 조사. 진짜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이랑도 좀 더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메일도 보내고 거기는 분들이랑 이야기도 해보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너무 그냥 좀 저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많은 걸 알고 가는 거랑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리서치를 안 하고 가면 굉장히 보는 게 되게 이렇게 좁아요. 저는 호텔만. 호텔만. 네, 호텔만 봤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호텔 안에서도 막 이런 프론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일즈 마케팅, 파이낸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미 알고 들어오면 그 아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빌드업을 시키는데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니까 이거를 빌드업 시키는 게 약간 좀 한정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친구들 좀 더 사귈 걸. 친구들. 예. 친구들도 좀 더 사귀고 더 다양하게 어울릴 걸. 예.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되게 한국 친구들이랑도 많이 어울렸고, 그리고 남미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어울렸어요. 근데 좀 더 아시아 학생들이랑도 좀 더 어울리고, 유러피안들이랑도 좀 더 어울릴 걸. 예. 그러니까 학생들 더 다양하게, 더 많은, 더 오픈 마인드로 가가지고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더 다양한 것들 배우고 그리고 나는 이거 못해라는 마인드를 버리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스위스가 네. 뭐 전 세계 물가 하면 항상 네. 최상위권에 네.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가 시간에는 네. 뭐라고 이제 사실 이제 돈 비싸니까 뭐 막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네네. 뭐라고 지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키는 네. 일단 스키는 비싼가요? 아니에요. 스키도 예. 사실 한국보다는 저렴해요. 오히려 저렴한. 네. 그리고 시즌 패스 같은 거 하면 너무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서바이벌 스킬이에요. 이제 당연히 이제 차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운전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저는 학교 갔을 때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있는 학생들을 아주 접근하죠. 우리 친구 할래? 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혼자서 하는 건 많이 없어.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얼마씩 걷어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소세지를 구워 먹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랑 같이 단체 생활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저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학교 내에서도 이런 액티비티들을 어레인지를 되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되게 스폰서를 되게 많이 해줘요. 되게 학교 측에서 많이 도움을 줘요.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단 식비는 거의 안 듭니다. 네,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해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레로시랑 글리옹 갔다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음식 맛이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들은 많이들 3분 카레, 햇반, 3분 가래. 네, 고추 참치, 야채 참치 같은 것들 가져가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갈 때 가져가지 말고 부모님한테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넉넉하게 한 박스 이제 보내주십니다. 근데 보내주시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소폭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 그래도 그만큼 부모님한테 더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것들 다 노하우. 근데 요새는 마트 같은 데 가니까 스위스에서 네, 마트 있어요. 가니까 한국 음식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냥 뭐 이게 한국 식품점이 아니고 그냥 마트인데
보니까 네. 라면도 있고 뭐. 아, 제가 있어요. 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루제른을 네. 되게 자주 갔어요. 거기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하나 네. 있었는데 거기 그때 제 기억으로 동태탕인가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한국 음식도 되게 대중화돼가지고 되게 많아요. 슈퍼 가면 그런 라면 같은 것도 있고 어설프게 있어요. 네, 많이 있더라고요. 어설프게 있는데 그렇게 막 가서 쇼핑 많이 안 하고 그 맨날 뭐 여행을 막 퍼스트 비즈니스 타고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네, 생활 가능하시고 비싸기는 비싼데 그렇게 또 너무 심하게 비싸지는 않다. 저희 한국도 요새 너무 비쌉니다. 네, 그렇죠. 아시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스위스가 더 쌀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이제 생활 물가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마트 같은데 스위스 가서 마트 같은데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샴푸, 뭐 음식, 고기, 빵, 고기빵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비싸요. 정말 더 비싸고. 제가 슈퍼를 갔는데 이번에 저번 달에 슈퍼 이제 그 레로시 위에 이제 스키 리조트 있는 슈퍼를 갔는데 자몽 있잖아요. 자몽 한 봉지가 2,5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물가들이 당연히 어떤 것들은 좀 더 비중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먹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그리고 스위스는 이제 그런 이제 기차 패스 같은 게 초반에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걸 한번 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기차표도 이제 구매할 수 있고라고 해서 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잘 리서치도 많이 하고 학교에다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에다가 너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어라는 것들도 가가지고 꼼꼼한 학생들은 또 그거 다 받아서 다 해요. 그렇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티나님께 스위스는 크리스티나님께 어떤 나라인가요? 아, 저한테 스위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조금 오글거리긴 하지만 정말 제 인생이 바꿔준 곳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도 되게 자유롭게 하고 하지만 사실 전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약간 좀 부끄러움도 많고 어디 나서고 하는 거 발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레로시라는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랑 졸업했을 때의 저의 모습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되게 많이 성숙해졌다고 네. 그리고 레로시라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양한 경험도 하고 도전하는 정신도 많이 키워가지고 혼자서 북경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다시 혼자 이제 한국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좀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앞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그 뒤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가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네. 그래서 학교를 처음 갔을 때는 되게 좀 조용하고 좀 수줍 많고 약간 좀 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면 레로시 안에서 되게 많은 교수진들이 저 하나를 갖고 저 아이한테서는 이런 게 보인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되게 도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 학교 생활했었던 게 너무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고 그 학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인생을 변화시킨 곳 네. 스위스. 네. 예.
저도 이제 스위스 한 2번 정도 가봤을 때 너무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 그럼요. 많더라고요. 추억이 되게 많죠. 그리고 사실 제가 만약에 뭐 그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변호사가 됐다. 뭐 당연히 연봉에 뭐 공이 하나 더 붙었겠죠. 근데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하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했었던 그 레로시 다녔던 그 기간, 저의 커리어, 열심히 럭셔리 호텔에서 열심히 일하고 할 때 힘들기도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행복합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잘하고 그런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크리스티나 씨와 함께 스위스 유학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들을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뭐 사실 주제도 막 이렇게 정확히 안 정하고 우리 네.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제 좋은 경험들을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우리 크리스티나 씨 모시고 또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티나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안녕.